자, 그 다음에 우리가 11번 보조금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 국내 시장의 경쟁일 경우 나와 있는데 요걸 한번 볼게요. 이쪽에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11번 나와 있는데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닌데요. 좀 그래도 좀 잘 안 보면 이게 뭔 소리야? 이럴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11번. 거기 보시면 이제 보조금을 지급한 거야.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에요. 지급된 경우. 근데 이제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인데 국내 시장이 이제 경쟁적입니다. 자,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국제 자동차 시장은 경쟁적이라고 하고 있고요. 정부가 해외로 수출되는 자동차 한 대당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아, 그럼 이게 그냥 보조금이 아니고 수출 보조금이야. 그래서 이거는 수출을 할 때 보조금 혜택이 발생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시죠? 그냥 생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밑에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여기가 자동차 수량, 자동차 가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가 이제 균형점 되어 있었을 텐데요. 이 나라가 자동차를 원래 수출하고 있었다고 할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쫙 볼게요.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국제 가격이 그냥 뭐 I라고 돼 있는데 그냥 PW라고 할게요. 월드 가격이라 합시다. 월드 가격 이렇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국내 가격보다 국내 도메스틱 가격보다 국제시장의 가격이 훨씬 더 비싼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수출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먼저 첫 번째 월드 가격이 국내 생산보다 훨씬 가격이 비싸게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훨씬 더 싸게 생산할 수 있으니까 이게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의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이 나라는 수출 국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나 수출합니까? 이 차이가 수출량이에요. 거기 보시면 밑에 Q1, Q2만큼이 수출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여기다 직접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케이, 됐죠? 근데 정부가 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제시장에다가 이제 수출하면 보조금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줄 보세요. 수출량은 이만큼인데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면 잘 보세요. 공급자가 받게 되는 공급 가격은 보조금만큼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큼 월드 가격에다가 보조금만큼 받는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단 전제 조건은 뭐예요? 수출을 했을 때 보조 혜택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거기 끝에 보시면 이 경우 생산자들은 전혀 국내에 공급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국내 생산 공급하면 보조금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수출 시에만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혜택을 받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전액 생산한 것 전부 다 수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공급은 포기하고 전부 수출을 하게 됩니다. 수출하게 돼요.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니까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이만큼 생산한다니까 이만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이만큼 생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수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두 수출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량은 얼마가 됩니까? 이만큼 수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산을 합니다. Q3가 되고 이만큼이 생산을 한 다음에 생산량이자 이게 수출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요. 네, 이해되시죠? 자, 근데 거기도 밑줄 치세요. 국내 소비자들은 여전히 국제 가격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 수량은 모두 수입에 의해 조달된다. 맞아요. 국내에서 생산한 애들은 여기 보시면 원래는 이만큼 생산 공급해서 국내에 팔고 해외에 팔고 이렇게 됐을 텐데 얘가 이렇게 할게요. 이게 이제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 소비자에게 팔고요. 해외 소비자한테 파는 게 이 녹색깔만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만큼 생산해서 초과 공급된 거를 수출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국내에 파는 거는 빵이야, 빵. 안 팔어. 당연하죠. 해외에 파는 게 더 이득이니까. 그리고 수출량이 얼마가 돼요? 이만큼이 다 전액 수출량이 돼요. 길이로 따지면 이만큼이 수출량이 됩니다. 녹색깔이 수출량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국내 소비자들은 얼마나 물건을 사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전히
국제시장의 가격에서 이만큼을 그냥 해외에서 수입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만큼을 국내 생산자가 생산 공급하는 게 아니라 모두 수입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출을 어떻게 됩니까 하면 거기 보시면 수출은 Q3에서 Q1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 수출하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밑에 보시죠. 모두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데 자동차의 국내 가격과 국내 소비량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자동차의 국내 생산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생산량은 수출량은 또 역시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표가 잘 나와 있어요. 표를 한번 봐보도록 하시죠. 자, 보조금 이전 before and after 해서 푸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before, after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국내 가격 볼까요? 국내 가격은 이제 얼마에 팔립니까? 하면은 보조금 지급 전에도 거의 I라고 했는데 I가 잘 안 보여가지고 그냥 월드 가격이라 할게요. 그냥 월드 가격에 그냥 그대로 국내 소비자는 물건을 사게 됩니다. 변화가 없고요. 생산량 볼게요. 산출량 이렇게 돼 있는데 산출량은 원래 이제 여기 보조금 부과 받기 전까지는 거기 Q2까지 생산했어요. 여기까지 Q2를 생산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조금을 지급받으며 Q3까지 생산을 해요. Q2에서 Q3를 생산하니까 국내 산출량은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얘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요. 오케이, 됐죠? 다음 국내 소비량 볼까요? 국내 수요량. 국내 수요량은 그냥 국제시장의 가격에 그대로 그냥 거래가 되기 때문에 Q1 이렇게 됩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가만히 Q1 돼서 얘도 변화가 없게 됩니다. 자, 수출량은 얼마나 되는가 한번 볼게요. 수출량. 자, 수출량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Q2에서 Q1 그 차이예요. 여기 보시면 Q2에서 Q1인 요만큼이 이제 수출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량은 그러니까 생산은 이만큼 했는데 국내 수요량과의 그 차이만큼이죠. Q2에서 Q1만큼이 수출량이 돼요. 근데 이제 보조금 지급한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요 차이가 아니라 이제 물론 우리나라가 수출한 거를 뭐 돌아다니다가 또 국내 수입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해외에 다 판매하게 되는 거니까 Q3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 수출량의 변화 나타낸 것은 여기에서 요거 차이를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Q3에서 요 Q2 이렇게 식을 좀 복잡하게 썼네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요 차이가 뭐 되는 건데 뭐 증가하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수입량 볼게요. 수입량. 자, 수입량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원래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국제시장보다 원래 싸게 생산할 수 있으니까, 이만큼은 국내에 공급하고 이만큼 해외에 공급했는데, 당연히 수입 물량은 없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빵, 이렇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면 전액을 수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이제 공급이 안 되는데, 이만큼 수요가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국제시장의 가격에서. 이만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맞아요. 이거를 이제는 수입으로 이제 충당을 하게 됩니다. 수입으로 충당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량이 거기 보시면 Q1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수입량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도 중요한 건데, 야,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금을 주면 어떻게 이거 뭐 나쁜 거야? 수출도 더 많이 하고 뭐 도움이 된 거 아니야?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잉여를 한번 거기다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B번 해가지고 잉여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우리 거기 뭐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지워도 되겠죠? 이거 지우고 합시다. 여기다 그래프가 옆에 있어야 돼가지고 이거 지워서 여기다 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B번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밑에 그림은 잘 나와 있습니다. 203페이지 밑에 표를 한번 보세요. 자, 소비자 잉여와,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와, 그 다음에 거기 정부의 잉여, 정부 잉여와, 그 다음 토탈 총 잉여,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금 지급 이전에는,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됐나 볼까요? 자, 거기 영역을 보세요. 여기가 A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B고요. 영역 보이시죠? 여기가 C입니다. 여기가 C. 여기가 D예요. D. 네, 잘 보시고. 그 다음 여기가 2야. 여기. 어우, 손가락으로 희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꾸 너무 들어와서. 여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여기 점점점 내려 그려가지고, 여기가 F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여기가 G예요. G. 그 다음에 여기가 H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D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뭐 여기 밑에까지 또 H 이렇게 있어요. 자, 우선 내용 좀 봅시다. 자, 소비자 잉여는 보조금 이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이제 거래량이 여기 국제시장의 가격에서 있으니까 소비자는 이만큼 거래를 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살짝 미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수요 공급이 있고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이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원래 이제 소비자 잉여니까요. 이렇게 소비자 잉여. 됐죠? 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A 플러스 B 이렇게 돼요. A 플러스 B. 되셨죠? 자,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아니 생산자는 거기 보시면은 거기 EFG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생산자는 원래는 원래 요만큼은 이제 국내하고 해외 여기까지 이제 생산을 하게 되니까 생산 자체를 이렇게 많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생산을 이만큼 많이 하니까 생산자 잉여가 이 파란 색깔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폐쇄 경제일 때보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발생하는 잉여는 여기 삼각형 면적만큼 저기 하면 G라고 할까요? 그만큼의 추가적인 잉여가 생기는 거예요. 저기 면적으로 따지면 E, F, G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는 여기 뭐 따로 있었던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정부의 무슨 잉여 같은 거는 없어요. 빵 그냥 놔둘게요. 그러면 A, B, E, F, G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예, 뭐 지저분하지만 그냥 저기 색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소비자는 그대로 그냥 국제시장의 가격에다가 그대로 이만큼을 소비하는 거야. 대신 이거를 국내 공급자가 생산하던 거를 해외에서 수입하니까 해외 공급자가 생산하는 것을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는 변화가 없어요. 생산자가 모두 다 전부 다 올인해서 해외에 수출하지만 뭐 국제시장 가격에 우리나라 물건을 쓰든 아니면 퀄리티는 똑같다는 전제에 깔려 있는 거죠. 해외에서 생산된 걸 쓰든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가격도 그대로고 거래량도 그대로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근데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생산자는요. 원래 잉여가 이렇게 있었다가 거기 B, C, E, F, G, BC만큼 더 이게 생산을 증가하는 거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생산자 잉여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거는 여기 BC만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저기 보시면 E, F, G는 있다가 여기다가 B와 C만큼이 더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문제는 뭐냐면 정부의 보조금이 필요합니다. 보조금에 대한 재정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단위당 이만큼의 보조금을 준다니까요. 이만큼. 예, 이해되시죠? 근데 생산은 이만큼 했어요. 그러면 필요한 보조금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B, C, D 이게 보조금의 크기야. 여기 보이세요? 이게 정부한테 필요한 보조금의 크기입니다. 이 면적이. 이만큼. 거래량이 Q3잖아요. Q3에다가 보조금을 이 높이만큼이 S가 되는 거니까 이 주황 색깔 면적만큼이 보조금인데 이건 정부가 돈이 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이게 정부의 잉여가 날아가는 잉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전과 이후를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A, B, E, F, G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요 A, B, B 하나 날아가네요. 그래서 A, B 그 다음에 C는 같이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D가 마이너스네. 그리고 F 그 다음에 EF 그 다음에 G 이렇게 됩니다. 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어디 갔어요? 여기 보시면 B와 B 하나 날아가고 C와 C 하나 날아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돼요. A, B, E, F, G, 마이너스 D 이렇게 됩니다. 그럼 왼쪽하고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D만큼이 보조금 지급을 인한 후생 손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발생하는 후생 손실이 요만큼 D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반적인 보조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끝에 변화할 때 D 나타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마지막 째줄에 이와 다른 측면을 살펴보자. 수출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자동차 산업을 일정 기간 동안 보호를 해줬더니 성장을 했어. 그랬더니 그동안의 성장을 통해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압도할 정도가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또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우리가 좀 길게 봤는데 시장에 관련된 균형과 관련해서 조세랑 보조금이 미치는 효과 살펴봤는데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서부터 독점 이렇게 시장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